감사합니다. 좀 늦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상 기자회견을 제가 남기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아까 베란다 콘서트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어울리면서 밑바닥 민심의 말씀을 들은데요. 사실 오늘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고 또 의아해하는 우리 세종시가 왜 이 명품도시 중에서 도로 같은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출퇴근할 때가 되면 대전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정말 이 도로가 왜 이렇게 설계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은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문제도 이것이 4대강 도라고 흔히들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세종도 계획이 수립됐다면서 그 당시에 수립한 분이 바로 그 당시 건설청장이자 현 시장님이신 이충희 시장님이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게 4대강이라는 4대강 도라는 이유로 해체를 결정하고 그래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재산권 문제하고 직결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세종도시를 제가 거론한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주민들이 세종시는 참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를 때는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았을 때 당혹해하시고 어려워하셨던 거 사실입니다.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오늘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에 솔직하게 전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저도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 기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 진솔한 그런 효용과 진솔한 마음을 적절히 우리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그래서 질문. 네. 일단 이제 정치 일선에 공식적으로 이제 뛰어드신 걸로 당협위원장 맡으시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민들 피부로 느끼는 부분 이렇게 시정에 대한 부분 지적도 많이 하시고 2014년 공개 질의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 시장 선거에서 이제 누군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 선거 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붙였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어떤 언론인께서 저한테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시간적인 기간도 남아있고 해서 우리 시민과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니까에 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오티엔 뉴스 임원선 국장입니다. 예. 그 세종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전에 그 선생님께서 오셨던 제가 입회를 하고 취재도 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공주구도 가서 취재도 했고 계속 또 교수님이 연세대 교수님인가요? 저요? 아니 먼저 번에 그 재작년서 때 그 계속 세종보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취재해서 영상에도 올린 현재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세종보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취재를 집중적으로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종보는 경관의 목적이 많은데 그 경관 목적으로 홍보 전략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하게 되고 논리가 부족하다면 논리를 더 보강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추진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더 추진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세종보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세종보 이 금강이 세종시 구간을 흐르는 금강에 물이 찰랑찰랑 있으면서 바로 이 도시 경관을 굉장히 풍요롭게 한다. 라는 그 친수 공간 가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이 인근 지역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아까 제천, 집천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에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양아리 왜 자갈 고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수량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정부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일이고, 그 환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를 대체할 일인지 이것을 그냥 해체한다, 결정한다라는 것을 있는 것도 굉장히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세종시장께서 소수량 판단을 하시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식 취임일은 아니시죠? 사실은 3월 8일 날 최고회의를 결정했기 때문에 뭐 오늘 취임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의견들은 자료에 담겨 있고 어쨌든 새롭게 출발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시대와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전쟁이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상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내년 자치당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른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출발 선상에 서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당내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제 위원장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 정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당내 그런 정서도 좀 극복하시고 2022년 어떤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깨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 역할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당내를 추스려 가시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여기 내용에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발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세종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좀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 이제 그 위원장님이 2012년에 행복청정을 재임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세종시를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2007년 건설기본계획이 나온 그 시점 전후까지 확대시켜서 폭넓게 가야 되는 건지 조사 시기와 대상은 뭐 행복청 직원과 LH 직원 전부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당내 문제인데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시거나 라는 것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고요. 저는 지금 당내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내가 당내위원장이 취임이 되고 나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갈등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갈등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보았고 지금 오히려 우리 당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서 힘차게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자라고 지금 화합하고 뭉쳐가는 그런 기운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H 그 직원들 제3기 신도시 관련 투기 문제는요. 이거는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굴 믿고 살겠나라는 생각으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더더구나 국기에 가담이 됐다면 그건 정말 국기를 흔들어버리고 국기를 분란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멀리 가고 오래 갈 것도 없이 평생 세종시 의회 의원들이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그 세종시 의회, 그리고 LH 지금 투기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정보를 뺐다든가 해서 투기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인의 모습은 절대로 공인의 모습이 아니다 해서 사퇴를 촉구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당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에서 조사하기를 원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독립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왔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당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의 독립감찰 청구를 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분들에 대한 징계랄까 조처가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아서 합당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행복도시 또 진한 LHD가 할 게 아니라 당장 드러난 비리부터 명쾌하게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라든가 행복처라든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 현재 엄연히 인정했고 당내에서도 민주당 당내에서 징계까지 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조사가 없으면서 자꾸 범위만 확대시킨다면 시민들이 볼 적에는 마치 그 시간 끌기나 아니 물타기 같이 보이지도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러난 비리부터 확실하게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잠재된 비리자를 색출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질문 드릴게요. 네. 저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네. 지금성당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협의위원장이 됐으니까, 당협위원장이 됐으니까 어떻게 그 조직을 다 재정비할 것인지 그거하고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선거에 대비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전에 이쪽에 국민회의 있을 때 김준호 의원이 있을 때 작년 발교리 쪽에 거기 이제 정부청같이 전달해가지고 불법 투기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때 국정을 뭐 감사할 때가 그때도 지금 있는 총리한테까지 질의해서 수사를 하겠다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제 진성당원이라고 저희 책임당원이라고 그렇죠. 그 책임당원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애정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국민의힘당이 좀 더 힘을 내서 어쨌든 민주주의는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 제대로 새로운 시정을 연재하고 그런 역량을 좀 키워달라 그런 분명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당원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오늘 심했다고 하지만 이제 내정된 이후로 계속 우리 당원들을 접촉하면서 당원들이 좀 용기를 얻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당원 확보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세종시내 각 곳곳에서 당원 모집합니다 라고 해서 신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국민의힘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밀집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부 다 지원을 내서 당원도 확보하고 또 당력을 모으고 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힘차게 나가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준호 의원님께서 그 현직 국회의원이 계실 때 거절이 그 부분에 토지 어떤 집단 그런 말씀은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준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조사나 자료 제출을 받아서 파악하려고 했지만 그게 어떤 결론을 이루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이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면 요번에 LHTV 그런 비리와 악한 차원에서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아니 국무총리실이든 그것은 명백히 규명해야 옳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거론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김준호 의원께 제가 한번 찾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게 명쾌하게 규명이 안 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그 국회 그 세종이사당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이제 그 세종 시민들도 지칠 대로 지치는 상태입니다. 이게 맨날 내려온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종 시민들 중에서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종 그 국회의사당 관련해서는 야당이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발목 잡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갖다가
우리 그 위원장님, 당협위원장님 모셨으니까 그걸 갖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사실 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여당의 힘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안 지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혹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빨리 이거를 갖다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또 국회가 오는 안을 갖다 넣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걸 밀어붙일 생각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세요. 정말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꼭 질문을 해주시길 바랬어요. 너무나 오해도 많고 억측도 많고 그리고 그 잘못된 뭐 소식이랄까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국회 이전 문제가 새로 다시금 뛰어오는 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김태년 원내총무께서 세종시에 국회 이전을 하겠다라고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그때 대표께서 세종에 국회 이전을 하겠다 하는 바람에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파트값이 뛰어서 좋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또 고통받는 분도 굉장히 많죠. 청년층의 고충은 뭐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였고 대표를 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난 2월 25일 날 그 공청회를 하겠죠. 거기서 지금 대청은 그 국회 이전은 축소돼서 11개,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정도가 국회로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국회 이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 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 몇 개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옮겨놓고 그걸 추진하면서 국회 이전했네 해가지고 시민들을 말하자면 현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국회 이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국회 이전을 원합니다. 국회 본원 문제를 그대로 국회 본원 통째로 여기다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도 효율적이고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지 몇 개 사무실, 11개 사무실 갖다 놓고 이게 국회 이전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완전한 이전을 원하고 요구하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이전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이 소극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자, 가덕도 특별법 보십시오. 지금 여당의 힘이 180석 의석으로 맘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 이전한다는 국회법 개정을 그러한 똑같은 노력으로 왜 추진해 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국민의힘 탓할 일입니까? 국민의힘이 거기에 의지를 갖고 입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여당은 그냥 강력한 막강한 의석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에는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왜 여기서는 국회 이전하는 국회법 통과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국민의힘당은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형평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국회 분원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4개 이전하면서 국회 이전이라는 그런 약속을 지켰다라는 말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국회 완전 이전 취지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구호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종시 시민들께는 국회를 이전하는데 국민의힘당이 소극적이라는 것 또는 반대한다는 것 이런 말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가 좀 약하고 집권당이 아니라서 집권을 못해서 세종시정에서 그런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분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국회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정수도입니다.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한 최초의 제안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그럼 결자 위주로 책임을 져달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용도 사민격으로 국회 사무실에 있으니 우리 국회의원 약속 지켰다. 이런 얘기에 우리 시민들이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건 맡겠습니다. 좋은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뭐 더 이상 질문 없나요? 질문 한 가지만. 예. 그 위원장님 어쨌든 새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기자회견이 이제 새로운 물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경향들을 보면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거 때만 반짝 정책 발표, 뭐 이런 교통 문제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이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례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오늘 지적하셨던 이런 교통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대한 정치 세력이라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각인시키면서 좀 이런 것을 정리화해서 수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제안한 오늘 3가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문제, 세종도 문제, 재정 문제는 뭐 너무나 포괄적인 문제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 저는 밤새 맞짱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하고 토론하시죠. 왜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이걸 발표하기 이전에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종시의 국가철도망으로 조치원에서 정부 청사, 대전까지 어차피 말이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조치원에서 내판역, 내판역에서 정부 청사까지 그리고 정부사에서 광고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짓는다는 계획은 그 시에서 그 정도로 추진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조치원에서 내판역까지는 철도를, 기존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큰 비용이 안 들겠죠. 그러나 뭐 보수 비용은 들겠지만 그러나 내판역에서 정부 청사까지는 새로운 철도를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철도를 뚫을 때 바로 그 중간에 국회 군원과 청와대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략 제가 알기로는 내판에서 정부 청사까지 10km 그리고 지하 구간으로 해야 될 게 4 내지 5km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에서 정부 청사까지 직선 비율이 12km입니다. 그걸 지하로 뚫는다고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 조치원에서 그 청사까지 뚫는 지하 구간이 약 7km 정도 늘어나는 것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치원에 지금 조치원 산단이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국가 산단 100만 평이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정지를 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100만 평 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단지를 조천에서 가까운 지하철로 뚫어준다면 그리고 그 충청권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광역경제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전된다면 우리 세종시를 행정수도 자그마치만 핵인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충청권이 같이 광역행정, 광역경제의 공동체 어떤 구역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다시 재창출될 수 있다면 지하철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장래에는 대전에서 세종시 청사 그리고 조치원 나아가서 수도권 전철까지 연결된다면 대전과 세종시 길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근데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올해로 끝납니다. 올해 반영시키지 못하면 이게 10년 계획입니다. 2030년도 가야 이 계획이 반영되는데 이 도로의 찬스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기술적인 타당성이나 하는 것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우리 신도시 아파트 지역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장래에는 바로 세종시가 그런 메가시티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세종시의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답답해하고 궁금해하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을 비난하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또 시와 함께 협력할 건 협력해 가면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꼭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례 브리핑을 해서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하고 이걸 잘 갖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세종시를 발전시키고 세종시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미래에 전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수도 구경풍도시의 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듣겠습니다. 또 주는 끝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